안녕하십니까, 봉봉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 규칙 중급편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1번 문제. 싱글 매치에서 A는 B의 짧은 거리의 퍼팅을 컨시드했대요. B는 그 볼을 퍼팅해서 홀 아웃하려고 했지만 홀에 넣지 못했고, A는 자신이 컨시드해놓고 재정을 요청했어요. 올바른 재정은 3.2 B의 맨 하단을 보시면 컨시드는 최종적인 것이며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시드를 한번 하면 끝이에요. 그 볼이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번. 플레이어는 위험한 코스 상태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위험한 코스 상태라는 건 뭐 우리나라는 없지만 선인장이 있다든지 뭐 가시나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는 자 16.2A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16.2A가 그거거든요.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에 관한 규칙입니다.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로부터는 뭐 말벌, 불개미, 악어, 독사 뭐 이런 것들이죠. 위험한 동물이 있는 구제인데 요걸로부터는 구제가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위험한 코스 상태로부터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나무에 가시가 있다든지 이래서 스탠스를 섰을 때 방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코스 내에서 모래로 이루어진 곳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벙커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코스를 이제 벙커로 만드는 건 코스 셋업하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어느 곳이든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을 위원회가 벙커로 규정할 수도 있고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을 일반 구역으로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벙커로 간주하고 이런 거는 위원회 권한입니다. 간주될 수 모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벙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4번.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는 티마커 앞쪽에서 티샷을 날렸대요. 그러니까 티인 구역 밖에서 티샷을 한 거죠. 스트로크 플레이입니다. 다른 볼을 다시 티인 구역 안에서 올바르게 플레이했대요. 그 잘못을 바로 잡고 티인 구역 밖에서 플레이하게 되면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그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닙니다. 인플레이 볼이 아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잘못된 볼에 거의 가까운 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페널티, 즉 스트로크 플레이니까 2벌타를 받고 올바르게 티인 구역에서 다시 치는 볼이 세 타째죠. 그죠? 세 타째. 왜냐하면 인플레이 볼이 아닌 볼에 스트로크란 거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스트로크는. 그래서 처음에 친 거는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고 벌타만 2벌타를 받고 다음 플레이를 진행하면 됩니다. 바로 잡지 않고 팀구역 밖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바로 잡지 않고 다른 홀에서 그 홀을 끝내고 다른 홀에 스트로크를 하거나 그 홀이 마지막 홀이었다면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면 바로 실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경우고요. 매치 플레이에서는 팀구역 밖에서 플레이했더라도 페널티는 없고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 스트로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게 규칙 6.1에 나오죠. 6.1B에 보면 팀구역 밖에서 플레이한 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5번 플레이어가 첫 번째 홀에서 장비 규칙이 어긋나는 티를 사용했대요. 장비 규칙이 어긋나는 티, 뭐 슬라이스 방지 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장비 규칙이 어긋나는 티를 사용했고 두 번째 홀에서도 같은 티를 사용해서 플레이하면 실격된다. 치르죠. 6.2B에 나옵니다. 6.2B에 장비 규칙이 어긋나는 티는 한 번 쓰면 1번 페널티, 두 번 쓰면 실격입니다. 자, 코스의 경계물이 말뚝으로 규정됐대요. 코스의 경계물이 말뚝으로 규정된 경우니까 오비 말뚝이라고 하는 하얀 말뚝이죠. 코스의 경계는 말뚝에 코스 쪽 접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되며 반드시 지면 레벨로 측정되어야 한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말뚝으로 규정됐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죠. 오비 말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의 그 말뚝으로 규정된 코스의 경계는 말뚝에 코스 쪽 접점, 아웃 오브 바운즈에서 쳐다봤을 때 코스 쪽 접점들을 이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 오브 바운즈 말뚝은 당연히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면 레벨로 측정돼야 된다는 거는 이 지면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웃 오브 바운즈 말뚝이 기울어져 있으면 우에서 측정하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면 레벨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바람과물은 외부 영향이다. 아니죠. 외부 영향은 모든 사람, 모든 동물, 그 밖에 모든 것, 뭐 움직이는 볼을 포함해서 다 포함되는데 외부 영향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플레이어와 그 캐디는 제외되고요. 상대방과 그의 캐디 제외되고요. 그리고 자연의 힘이 제외됩니다. 네. 그래서 자연의 힘인 바람과 불은 외부 영향이 아니죠. 자, 8번 가겠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 마커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코스를 떠나자 마커를 다시 지정하고 라운드를 마쳤다.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면서 위원회에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마커를 변경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실격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요 규칙은 3.3b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마커를 교체할 때는 마커를 교체하기 전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써 있습니다. 3.3b에. 그렇기 때문에 마커를 변경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하고 나서 마커를 변경했다고 위원회에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고인물에는 9번 문제. 일시적으로 고인물에는 비로 인해 퍼팅 그린에 생긴 웅덩이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네, 요거는 그 용어의 정의에 보면 일시적으로 고인물이란 페널티 구역에 있는 물을 제외하고 코스에 일시적으로 고인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네, 비로 인해서 생긴 웅덩이도 당연히 일시적으로 고인물입니다. 10번. 퍼팅 그린에서 자신의 볼을 마크하고 집어 올린 후 다시 리플레이스를 했습니다. 홀을 보며 연습 스윙을 하다가 우연히 그 볼을 맞췄는데 그 볼이 홀인되었어요. 올바른 재정은. 요거는 그 용어의 정의 스트로크를 먼저 한번 보면 스트로크란 볼을 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클럽을 움직여서 볼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클럽을 움직이는 동작이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 그렇기 때문에 연습 스윙을 하다 우연히 볼을 맞춘 건 스트로크가 아니에요. 볼 움직인 것이죠. 타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더구나 퍼팅 그린이기 때문에 퍼팅 그린에서는 규칙 13.1D에 따라서 퍼팅 그린에서 우연히 볼이나 볼마크를 움직인 경우 누구에게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홀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볼은 스트로크로 간주되지 않고 페널티 없이 반드시 다시 리플레이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홀인됐다고 그 볼을 집어들고 다른 홀로 가서 만약에 다른 홀에서 스트로크를 하면 실격됩니다. 규칙 3.3C 위반이에요. 홀아웃을 하지 않은 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일반 구역에 있는 트랙터 바퀴 자국으로부터 언제나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트랙터 바퀴 자국은 수리지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수리지를 규정한다면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언제나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트랙터 바퀴 자국은 위원회가 수리지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규정하기 전에 그게 자동으로 수리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12번. 플레이어가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작은 벌레를 맞고 방향이 바뀌어서 정지한 경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고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규칙이죠. 11.1B에 보면 2번, 바로 2번 하도 어려워서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퍼팅 그린에 있는 것들을 맞춘 경우 노인 그대로 플레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외되죠. 첫 번째 제외되는 게 플레이어 자신이나 깃대를 잡고 있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맞춘 경우는 취소되고요. 플레이어 자신이나 깃대를 잡고 있던 사람을 맞춘 경우는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고 노인 그대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페널티는 없어요. 두 번째, 스트로크를 한 클럽, 볼마커, 깃대, 뽑혔든 제거했든 정지한 볼을 제외한 다른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맞춘 경우는 취소됩니다. 요걸 제외한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맞춘 경우는 취소되고요. 요것들을 맞춘 경우는 노인 그대로 플레이하면 돼요. 다만 이 중에서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퍼팅 그린에 정지했던 볼을 맞춘 경우는 그 퍼팅한 사람이 2벌타를 받게 됩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페널티가 없고요.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죠. 또 루스 임패드먼트로 간주될 수 있는 동물을 맞춘 경우는 취소되지 않고 노인 그대로. 하지만 그 외의 동물을 맞춘 경우는 페널티 없이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다시 플레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2번 문제를 보면 작은 벌레를 맞고 방향이 바뀌어서 정지한 경우 노인 그대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페널티는 없어요. 자, 13번. 플레이어볼이 일반 구역에서 토끼가 구멍을 파느라고 만들어진 흙덩어리 위에 정지한 경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동물이 판 구멍이죠. 동물이 판 구멍에는 동물이 그 구멍을 파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면이 볼록해졌다든지 흙덩어리가 나와 있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 동물이 판 구멍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구멍이 파느라고 만들어진 흙덩어리 위에 정지한 경우 그것도 동물이 판 구멍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칙 16.1번 구역의 16.1B에 의해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번. A, B, C가 한 조인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A와 B는 출발 시각에 T인 구역에 있었습니다. C는 교통체증 때문에 위원회가 정한 출발 시각보다 2분 늦게 도착했지만 A와 B가 막 티샷을 마친 후였고 자신의 순서에는 맞는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올바른 재정은 이게 5.3A죠. 5.3A면 반드시 출발 시각에 플레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채로, 그러니까 클럽 하나와 볼이라도 무조건 하나 들고 출발 시각에 위원회가 정한 출발 지점에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티오프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마지막 사람이 뭐 볼을 치는 시간 아닙니다. 골프 규칙에서 티오프 시간이란 내가 플레이할 준비가 된 채로 위원회가 정한 출발 시각에 위원회가 정한 출발 지점에 대기하고 있는 게 출발 시각이에요. 2분 늦게 도착했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이 먼저 플레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2분 늦게 도착하면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일반 페널티. 5분 이내로 도착한 경우 일반 페널티고요. 5분이 넘어서 도착하면 실격됩니다. 5분 전에 티업을 해도 만약에 11시에 티오프인데 10시 57분에 아무도 없으니까 먼저 티업할래 하고 만약에 티샷을 날리면 그것도 일반 페널티예요. 근데 5분보다 먼저 일찍 티샷을 날리면 그것도 실격입니다. 5분이 왔다 갔다가 일반 페널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출발 시각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은 실격이에요. 원칙은 실격이고요. 다만 5분 내외로 늦은 경우 아니면 더 일찍 친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15번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한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것이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했지만 플레이어는 곧바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하겠다고 말하고 다른 볼을 티업하고 플레이했다. 올바른 재정은 페널티 구역으로 간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18.3C에 따라서 프로비저널 볼을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프로비저널 볼은 페널티 구역 밖에서 분실되었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로 볼이 갔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고 치는 볼이지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친 볼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비저널 볼을 아무리 선언을 했더라도 이 볼은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즉시 돼버리고 원래 볼은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 상태와 관련 없이 원래 볼은 무조건 잘못된 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은 답이 A가 되겠죠. 원래 볼이 상태와 관계없이 팀 구역에서 다시 플레이한 볼로 볼을 맞춰야 합니다. 네, 3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